저도 이제 저에게는 조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떠올려 보게 되고 또 저희 아이를 지금 돌보고 계신 저희 어머님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부모님들 자녀 입장에선 사실 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아이 맡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직 건강하실 거야. 그리고 아직 힘이 많이 있으셔. 그리고 또 제가 젊었을 때 저희 부모님 떠올리면서 이 정도는 거뜬하게 하실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조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아이 맡길 때 좀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힘드신 부분들도 많겠다 하는 좀 공감하는 마음이 좀 아주 새삼스럽게 새삼스럽게 아주 올라왔고 또 이정민 강사님 말씀에 사실 이제 이 박사님이 그 조부모님들 이제 강의 마무리하고 정말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얘기하시면 또 들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아니 이렇게 집에서 아기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를 돌보실 때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우리 똑같이 힘들구나 좀 이 조부모님들의 노고에 좀 더 진심으로 좀 더 감사한 마음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한 소통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저희 집에 고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 이렇게 아들 셋이 있는데 미디어 시대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이 미디어 기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저도 아이들과 집에서 실랑이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갈등도 상당히 많이 해요. 잠깐 이 미디어 기기 쓸 동안 저도 얼마나 꿀 같은 휴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조부모님들과 저도 좀 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 시대의 요즘 아이들 사실 조부모님들과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가 미디어 기기의 적정 사용 시간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20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 하루 평균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3시간 정도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이용률이 75.3% 정도인데요. 하루에 평균 1시간 23분 정도 시청한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이후로 아이들이 점점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WHO에서 권고한 기준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1시간으로 기준을 잡으면 거의 막 3배, 3배까지 사용하는 거니까 적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왜 우리가 이렇게 손주들에게 미디어 기기를 좀 주게 되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미디어 기기 사용하면 너무 좋아하고 집중해서 하니까 좀 그래도 아이들 좋아하는데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이 미디어 기기를 좋아하는 손자녀를 두신 조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특히 이제 손자녀의 학교 입학 후에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집중을 좀 못하는 것 같다. 집중력이 다른 초등 친구들에 비해 좀 낮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주의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행동이나 혹은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이런 조절 능력들이 보통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한 1학년, 2학년 시기에 아주 급격히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손자녀가 집중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1년 1년 이렇게 성장하면서 분명히 이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뇌의 성숙과 신체적인 발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어지는 이런 주의력과 억제 통제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나가게 되긴 할 건데 여기서의 복병이 이제 미디어 기기인 거죠. 손자녀들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때 어떤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부모님들이 부르실 때 반응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패드로 유튜브를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게임기로 게임을 할 때,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같이 유튜브나 아니면 영화를 시청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아이가 언제 응답을 가장 빨리 하는가? 제가 봤더니 영화 볼 때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유튜브 볼 때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면 답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행도 잘해요. 제일 힘든 게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볼 때와 게임을 할 때 왜 이 미디어 기기에서 몰입했다가 빠져나오는 속도가 다를까?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지켜봤더니 본인이 개입이 많이 되어져 있을수록 그 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벗어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게임을 누르거나 작동시키거나 뭐 주인공을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할 때에는 훨씬 더 몰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미디어 기기 사용을 그만하거나 아니면 조부모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자녀가 좀 어려서 유튜브 시청을 주로 하는 편이라면 되도록이면 이제 텔레비전에 요즘에 다 이렇게 영상 연결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유튜브를 시청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중간중간 손자녀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에 질문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니? 막 아이가 이제 웃는다면 뭐가 그렇게 웃겼어? 이렇게 함께 시청하면서 소통을 하시면 이 손자녀의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용하는 시간과 아닌 시간을 좀 규칙으로 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표가 있잖아요. 1교시는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난다. 뭐 점심시간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난다. 이런 것처럼 이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가정 안에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손자녀의 미디어 기기 사용 조절 혹은 지도를 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실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이 미디어 기기 사용 규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정 안에서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칙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 3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 집에서는 식사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사용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자신은 좀 없지만 저는 몰래 쓰지만 예, 아이들은 안 돼요.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게임은 주말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평일에도 한 30분 정도 볼 수 있는데 보통은 8시 전에는 사용 시간을 다 이제 마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아이들과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기기를 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게 또 이제 집에서의 어려움이거든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사실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미디어 기기를 좀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봄, 가을에 산책을 나가면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나무 이름도 찾아보고 또 비 오는 날에는 달팽이 이제 잡아다가 집에서 상추 먹여서 기르고 네, 지렁이 이제 구경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조부모님들 이제 윷놀이 같은 전통놀이라든지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랑 장기 두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런 놀이로 조부모님들의 이제 경험이나 지식을 손자녀에게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조부모님께서는 이제 손자녀에게 이렇게 나물 무치거나 다듬거나 할 때 같이 하자고 하셔서 깨 부시거나 이런 것도 해보게 하고 참기름도 넣게 하고 하는데 손자녀가 무척 좋아한다고 이제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는 조부모님 계시다면 손자녀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기기 사용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집에 전화기가 이렇게 거실 중앙에 딱 있고 제가 전화를 걸려고 딱 하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안 돼. 뭐 혹은 그렇게 오래 통화하면 안 돼. 이런 에티켓을 알려주셨는데요. 아이들도 미디어 기기 사용의 부분에서 그런 에티켓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는 너무 소리를 크게 하고 영상을 보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걸어가면 길에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훈육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녀와 이 미디어 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때 이런 소통을 좀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손자녀들이 보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표현 하는 거 아이들이 상당히 신나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것도 보는구나. 요 한마디 하시면 아마 옆에 붙잡혀가지고 한 20분 정도는 같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떤 영상 보는지 같이 관심을 갖고 혹시 그 영상이 우리 손자녀들이 보기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유머나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나 이런 그 채널에 비슷한 영상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알람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 해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잘 지키자라고 손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훈육, 그리고 양육자, 부모와 조부모님의 이 양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도 제안 드려보고 싶은데 조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가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뭐 터트려가지고 깨는 테트리스 같은 게임인데 요 게임을 손자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패드를 켜놓으시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할아버지 게임에서 이제 이기려고 막 엄청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조부모님들이 즐기고 계신 앱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손자녀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공유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기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오시면 제가 야, 시간 다 됐어. 막 이러면 저희 친정아빠가 아우, 좀만 더 보라고 해라.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조부모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룰이 이제 해제되는 날이에요. 뭐 그런 날도 하루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손자녀를 매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 조부모님들이시라면 그 규칙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표현들, 뭐 조금만 더 봐, 뭐 괜찮아, 뭐 이런 표현들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맨날 그런 것만 보니 이렇게 좀 이제 꾸중하는 듯한 표현들, 그리고 그 조부모님들께서 이제 손자녀가 핸드폰 이런 거 갖고 싶어 하면 할아버지가 이번 생일에 사줄게 이렇게 막 턱 약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자기기를 손자녀에게 선물하실 때에는 꼭 이제 그 부모와 함께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질문은 이번 저희가 교육을 이제 앞서 6차례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조부모님들께서 이제 요즘엔 이런 부모 교육 영상이라든지 조부모 교육을 통해서 사실 교육 정보라든지 이런 좀 뇌과학 정보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면 두뇌가 망가진다고 하던데 괜찮나 이런 이제 문의를 주신 조부모님들 계신데 사실 저희가 영상이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부정적인 차원도 이렇게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의 경우에는 그 숫자를 계산하는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덧셈 뺄셈을 그 영상으로 보고 배웠고, 제가 그 저희 큰아이한테 한 번은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잘난 척을 엄청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저보다 양자역학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 쇼츠에서 봤다며. 이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정보를 이제 교육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시사 상식이라든지 과학 정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습득하면서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미디어 기기 사용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그 정보를 좀 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과의존한다라든지 아니면 영상이 아닌 게임이 아닌 다른 어떤 상황에서 집중력이 감소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게임을 조부모님들께서 그만 사용하도록 제안했을 때 아이가 이제 이런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끼리 만나서 논다라고 모여서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그네 한 명 앉아있고 시소에 한 명 앉아있고 이제 이렇게 노는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협력하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상에서의 혹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미디어 기기를 왜 허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혹은 쉬는 동안 방해받지 않으려고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디어 기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한 경우들을 좀 저희가 연구조사에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미디어 기기를 허용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미디어 기기가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 손자녀들의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 이제 이 초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이식의 발달에 중요한 부분들에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부모가 키워주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신 조부모님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손자녀들이 미디어의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적극적인 노력,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손자녀에게 미디어 관련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훈육을 할 때 단순히 적게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미디어 세대는 이제 시작되어졌고 세상이 되어졌고 손자녀들이 이 시기에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안 보거나 적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정보를 잘 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소통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손자녀와 함께 미디어 기기를 보면서 질문하면서 손자녀의 생각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야? 뭐에 대한 거야? 이런 질문이라든지 혹은 그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이제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손자녀가 미디어 기기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미디어 기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보는 영상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좀 교육적이지 않은 영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모가 좀 권위가 있고 자녀를 잘 이끄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는데 자녀에게 계속 혼나고 뭘 실수하면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런 영상들을 저희 아이들이 재밌어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다른 말로 좀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너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보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끔 질문하곤 하는데 조부모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을 다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가짜와 진짜를 좀 구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한동안 저희 막내가 그 레고 언박싱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나오는 모든 레고의 시리즈들을 다 갖고 싶다. 매일 바뀌어요. 오늘은 뭐가 갖고 싶다. 내일은 뭐가 갖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언박싱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모든 레고를 집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저 사람은 저런 영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레고를 이렇게 사서 만드는 게 저 사람의 직업이고 보통 일반 친구들은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가짜와 진짜 혹은 실제 가능한 것과 이제 현실과 또 이렇게 꾸며진 것 사이에 구분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옳고 혹은 이것이 정확하고 진실이고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외부에서 받지 않는 거잖아요. 개인 채널이니까요. 이게 다 진짜는 아닐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광고가 나오는 경우에 아이들 광고 보고 이 물건 갖고 싶다. 뭐가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 집에서 사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광고들은 물건을 소개하고 그것을 판매하려고 만든 거니까 모든 걸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고 이렇게 갖고 싶어 하고 사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보다가 K-팝 데모노터스 너무 인기 많았잖아요.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실제 인물들이 나와서 영화로 만들어진다면서 이제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영상을 막 띄워놓은 거예요. 보고 사람들한테 막 이거 영화로 나오는데 캐스팅이 너무 좋다고 막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AI가 만든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보시고 이제 뭐 보면 이거 진짠가 아니면 이제 이게 AI가 만든 건가 이제 이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와 애니메이션 구분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부모님이 키워주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제 이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 본 영상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안내를 이제 제안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들거나 오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미술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때 클레이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레이로 본인이 본 이제 이런 영상의 캐릭터들을 뭐 입체적으로 만들어 본다라든지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주인공으로 네컷 만화를 그려본다라든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라든지 다른 결말의 이야기로 만들어 본다라든지 이런 시간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그 주인공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질문은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한데 영상을 볼 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